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이불 속에 숨어 들으며 듣던 도깨비, 구미호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만약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억압된 슬픔을 비추는 문화적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한국 요괴들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도깨비와 구미호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봅시다. 도깨비,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그림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도깨비는 대개 뿔이 달리고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커다란 방망이를 든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도깨비의 이미지는 사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정립된 것이 많습니다. 고전 문헌 속 도깨비, 즉 도가비는 서양의 악마나 귀신과는 그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서양의 귀신이 죽은 사람의 원한에서 비롯된다면 한국의 도깨비는 사물의 정령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들의 탄생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도깨비는 주로 오래된 물건, 오랫동안 피가 묻어있던 천조각,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낡은 빗자루나 부직갱이 같은 곳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즉, 생명력을 가진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손때가 묻고 오랜 세월의 기운이 깃든 쓸모를 잃은 물건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도깨비는 버려진 물건들의 억울한 하소연이자 인간의 소유욕이 만들어낸 유령입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는 재활용 쓰레기의 반란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소중히 여겼지만 지금은 버려진 물건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찾아와 나를 왜 버렸어? 라고 따지며 장난을 치는 모습. 도깨비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기보다는 씨름을 하자거나 돈 내기를 하자고 꼬드기는 장난기가 많지만 어딘가 어리숙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도깨비가 가진 상징물인 도깨비 감투와 도깨비 방망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투영합니다. 감투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은신수를 상징하는데 이는 현대인이 원하는 자유와 익명성에 대한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망이는 두드리기만 하면 금은 보화가 나오는 무한한 재물을 상징하죠. 즉, 도깨비는 물질적인 풍요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를 갈망했던 우리 조상들의 탐욕과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문화적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또에 거는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도깨비 이야기를 통해 쓸모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버려지는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미호 여성에 대한 공포와 매력의 양면성. 구미호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 요괴. 그녀는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남자를 유혹하고 그 간을 빼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전설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구미호 이야기는 단순히 여우가 변신했다는 차원을 넘어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가졌던 위험하고도 강력한 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전반에 걸쳐 요괴 여우 이야기는 흔하지만 한국의 구미호는 유독 남자 간을 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간을 빼먹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미호는 시대를 초월하는 판무파탈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질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집안에 머물러야 했고 남성의 질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다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변신하고 집 밖으로 나와 남성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매혹적인 힘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가부장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구미호가 빼먹는 간은 단순히 신체 장기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간은 정신을 저장하고 용기를 주관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구미호가 간을 빼먹는다는 전설은 남성의 생명력, 정신력, 그리고 이성까지 앗아가는 여성의 치명적인 매력과 성적 유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가 구미호에게 홀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질서를 지켜야 할 남성이 여성의 매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파멸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를 반영한 것이죠. 또한 구미호가 인간이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모티프 역시 흥미롭습니다. 이는 요괴의 본성을 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관이라는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비극적인 조건은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물귀신과 처녀귀신, 억압된 삶의 마지막 외침. 도깨비와 구미호가 우리 사회의 심리를 반영했다면 물귀신이나 처녀귀신 같은 존재들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은 한이라는 한국적 정서를 가장 강렬하게 응축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귀신은 단순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닙니다. 농경 사회에서 물은 생계와 직결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했습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위험한 물가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 즉 고독한 노동자들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습니다. 물귀신이 산 사람을 끌어들여 대타를 찾는다는 전설은 자신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겪을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단순한 악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조차 잊히고 싶지 않은 나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생존 본능의 슬프고 뒤틀린 변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처녀귀신은 단정하게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여성의 원혼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시집을 가야 비로소 한 가문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죽어서도 조상신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인생의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였으며 그 영혼은 조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떠도는 가장 낮은 단계의 영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처녀귀신의 풀어헤친 머리와 하얀 소복은 가부장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여성들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관철시키려는 최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처녀귀신의 이야기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부정당했던 여성들의 깊은 고통, 그리고 죽어서라도 그 억압에서 벗어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그들의 강렬한 분노와 한이 빚어낸 문화적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되어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름 없는 여성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깨비, 구미호, 그리고 다양한 한국 요괴들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맥락, 사회구조, 그리고 가장 깊은 심리적 욕망과 두려움을 담아낸 살아있는 기록임을 확인했습니다. 도깨비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익명성을, 구미호는 여성의 힘에 대한 남성 사회의 공포를, 그리고 처녀귀신은 억압된 약자들의 한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괴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거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자 그들이 세상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요괴를 알면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무서운 귀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요괴들이 사실은 수천 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생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더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이 요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